입국을 막으려던 그 순간 미국 전역이 멈췄습니다. 전광판이 꺼졌고 비행기 이륙은 중단됐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전기를 쥔 채 얼어붙었죠. 모두가 공항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머니에서 군번줄 하나를 꺼냈을 뿐입니다. 낡고 오래된 금이 간 군번줄. 그 순간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 그분을 막았다고요? 당신들은 지금 미국의 은인을 모욕한 겁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미국 국방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라디오 뉴스를 듣는 것이 50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카고에서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으며 김말순 여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건 여전했거든요. 식탁에 놓인 사진 액자 속에는 미군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과 한국 간호복을 입은 20살 무렵의 자신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로 파병되어 있었죠. 그 시절 그녀의 계급은 소령이었고 미군들은 그녀를 킴소령이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서둘러 사진을 정리하며 식탁으로 향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요즘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오후에 갔다 올게. 김말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의 대학 졸업식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민수는 김말순 여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수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머니, 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김말순 여사는 결심했어요. 손자의 새로운 출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김말순 여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만료된 여권이었지만 새로 발급받으면 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더욱 소중한 것이 놓여 있었어요. 노란빛이 바랜 군번줄과 베트남 전쟁 당시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미군 장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콜린 윌리엄스 중령이라고 적힌 부분 말이에요. 김말순 여사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73년 베트남 다낭 기지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총상을 입고 실려온 그를 밤새 간호했던 그날 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콜린 윌리엄스 중령이 수술대 위에서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를 김말순 여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베트콩의 기습 공격으로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채 야전병원으로 실려왔었죠. 그날 밤 김말순 소령은 다른 간호장교들과 함께 12시간 동안 수술을 도왔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간호장교의 섬세하고 정확한 처치 덕분에 콜린 중령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회복된 후 콜린 중령은 김말순 소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주며 덧붙였죠.
만약 미국에 오게 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했고 콜린은 미국으로 돌아가 군 생활을 계속했겠죠. 5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손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깜짝 놀라며 수첩을 덮었어요. 아,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은 가족들도 잘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미국에 오실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실 텐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젊을 때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르지? 전쟁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비행기 정도야. 그날 저녁 김말순 여사는 인터넷으로 미국 비자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도움을 받아가며 컴퓨터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진지해 보였어요. 어머니, 관광 비자 신청하시는 거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손자 졸업식 보러 가는 거니까 관광 비자면 충분할 거야. 김말순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요즘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말순 여사는 구청에 가서 새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 해외여행 가시는 거예요? 손자 졸업식 보러 미국에 가야 해서요. 그녀의 대답에 직원은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혼자 해외여행 가기 무서워하는데. 집으로 돌아온 김말순 여사는 다시 한번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콜린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그가 아직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김말순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김말순 여사는 오랜만에 베트남 전쟁 당시의 꿈을 꿨습니다. 야전병원의 텐트 안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시절 그녀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미국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새 여권도 발급받았고 비자 승인도 무사히 났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며느리 영희가 인천공항까지 바래다주며 마지막으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누군데. 젊어서 베트남까지 다녀온 사람이야. 김말순 여사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떨림이 있었어요. 50여 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장거리 걸음이 힘들었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말순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함께 손자 민수가 보내준 초청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다음 분. 입국 심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 여사를 태운 휠체어가 심사대 앞으로 이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준비해온 영어로 대답했어요. 손자 졸업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심사관은 그녀의 여권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말순 여사를 바라봤어요. 82살에 혼자 여행을 오셨다고요? 좀 이상하네요. 심사관의 목소리에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초청장도 가지고 왔어요. 김말순 여사는 서둘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초청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요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청장 사기 많아요.
미국은 동정으로 입국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사관의 말에 김말순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한국 할머니가 불법 체류자 의심받고 쫓겨나네. 어떤 젊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김말순 여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말순 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심사관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심사관은 차갑게 말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국 거부 도장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82세 한국 할머니, 미국 공항에서 모욕적 입국 거부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에요. 김말순 여사는 공항 수용실로 이송됐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딱딱한 의자와 형광등만 있는 삭막한 공간에서 그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김말순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손자의 졸업식을 보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때 그녀는 가방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목에 걸고 다니던 그 군번줄을 이번 여행에도 가져온 거였습니다. 행운의 부적처럼 말이에요. 군번줄과 함께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수첩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콜린 윌리엄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년 전 이 사람은 날 김소령이라 불렀지. 김말순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당당한 군인이었어요. 지금처럼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김말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 속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0여 년 전에 적힌 숫자들이 바래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번호가 아직 유효할까요? 콜린 윌리엄스.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베트남 다낭 기지에서 만났던 그 젊은 중령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수용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7시였어요. 김말순 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수용실 직원에게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화요? 변호사한테 거는 거면 가능합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어서요. 김말순 여사의 간절한 목소리에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가번호부터 시작해서 수첩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입력했어요.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50년 전 번호라서 연결이 안 되는 걸까요? 김말순 여사는 실망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5분 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용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김말순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윌리엄스 장군 비서실입니다.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이라는 말에 김말순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콜린이 장군까지 진급한 거였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김소령이었고요. 김말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30초 정도 침묵이 흐른 후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장군님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굵고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령님 맞으신가요? 정말 당신인가요? 콜린. 아니,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말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오 마이 갓. 김소령님.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콜린 장군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 졸업식을 보러 왔다가 입국 거부당해서 수용실에 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을 수용실에 가뒀다고요? 콜린 장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공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콜린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김말순 여사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였습니다. 콜린 장군은 즉시 워싱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카고 공항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김말순 소령님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국방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외교팀까지 연락이 갔어요. 미국 영공 내의 중요한 인물 억류 중. VIP 코드 73 적용 요망. 김말순 여사는 수용실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구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주는 거였습니다. 김말순 여사가 수용실에서 기다린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공항 전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공항 전광판이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일부가 갑자기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테러 경보인가? 왜 갑자기 게이트를 막는 거지? 공항 책임자가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 이 여자를 누가 구금했는지 당장 밝혀. 그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입국 심사구역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심사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 심사관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FBI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수용실로 향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임 요원이 김말순 여사에게 직접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윌리엄스 장군님께서 이분을 미국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요원을 바라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부인.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요원은 정중하게 말하며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말순 여사가 휠체어에 앉자 요원들이 그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닌 별도의 VIP 통로였어요. 이게 뭔 일이야?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지?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까까지 입국 거부당한 평범한 할머니가 갑자기 VIP 대우를 받게 된 거였어요. SNS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까 김말순 여사의 모습을 촬영했던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코리아니어로 그랜드마킴 USA 에어포트 스캔들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한국과 미국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2세 한국 할머니, 미국 공항에서 기적적 반전 베트남 전쟁 영웅, 50년 만에 재회. 입국 심사를 거부했던 심사관은 상급자에게 불려가서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굴 막았는지 알아요? 국가 영웅을 막은 거라고. 김말순 여사는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수용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차, 그리고 정중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말순 여사는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입국 거부당한 할머니였는데 말이에요.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말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젊었을 때 베트남에서 한 선행이 50여 년 후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말순 여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김말순 여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콜린 윌리엄스 장군이 직접 공항으로 온 거였어요. 75살이 된 그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킨 소령님, 콜린 장군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장군이 먼저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콜린. 아니,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말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여 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소령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콜린 장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공항 직원들과 기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욕적인 영상이 아니라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콜린 장군이 김말순 여사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령님, 그날 밤 수술실에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24살 청년이 죽음 앞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기억해요. 계속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김말순 여사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령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살 수 있다고. 그 목소리가 정말 엄마 같았습니다. 콜린 장군의 회상에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김말순 여사는 당시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어요. 다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니까요. 콜린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군에서 승진할 때마다 소령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시 기록이 부실해서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미국에 편지를 보내봤지만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김말순 여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콜린 장군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장군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콜린 장군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973년 베트남 다낭에서 제가 적의 기습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대량 출혈이 있었어요. 김말순 여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소령이었어요.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김 소령님은 12시간 동안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할 뻔한 상황에서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콜린 장군의 증언에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회복한 후에도 계속 돌봐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셨어요. 김말순 여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 임무였어요. 환자를 돌보는 게 간호장교의 역할이니까요. 아닙니다. 소령님의 헌신은 임무 이상이었습니다. 콜린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방부에서 이분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기자들과 공항 직원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입국 거부 사건이 아니라 전쟁 영웅들의 감동적인 재회였던 거예요. 소령님, 이번에는 제가 소령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콜린 장군이 김말순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콜린 장군은 김말순 여사를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령님, 손잡은 졸업식이 언제인가요? 내일 오후 2시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김말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모신 호텔에서 푹 쉬시고 내일 졸업식에는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콜린 장군의 배려에 김말순 여사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지난 50여 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콜린 장군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계속 군 복무를 했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했다고 했어요. 소령님 덕분에 살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3명의 자녀도 키웠어요. 콜린 장군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사가 됐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교사라니 정말 어울리는 직업이네요. 소령님은 항상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셨군요. 콜린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최고급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말순 여사는 이런 대우가 낯설었지만 콜린 장군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령님,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콜린 장군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혼자 남은 김말순 여사는 창가에 앉아서 시카고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꿈 같은 상황이었어요. 손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무사히 도착했어.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난리예요.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말순 여사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베트남 전쟁 영웅이었다면서요? 미국 장군이 직접 나와서 모셨다고 하던데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린 장군이 약속대로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소령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왔습니다. 콜린 장군이 소개했어요. 참전용사회 회장은 김말순 여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소령님, 당시 한국 의료진들 덕분에 살아난 미군이 정말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말순 여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싸운 동료였으니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가는 길에 콜린 장군이 말했습니다. 소령님, 오늘 졸업식에서 특별 게스트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김말순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의료인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콜린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김말순 여사를 반겼습니다. 어제의 공항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덕분이었어요. 손자 민수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야, 할머니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다. 김말순 여사는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졸업식이 시작되고 학장이 김말순 여사를 특별히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김말순 소령님은 진정한 의료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김말순 여사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졸업식이 끝난 후 김말순 여사는 손자 민수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퍼스 안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이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어. 김말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저도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에 김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콜린 장군도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김말순 여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소령님께 명예 시민권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을 도운 공로를 인정해서 말이에요. 콜린 장군의 말에 김말순 여사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김말순 여사는 사양했지만 콜린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령님,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 언론들이 김말순 여사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당시 상황이 어떠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가 있으면 돌보는 게 간호사의 임무니까요. 김말순 여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은 아니에요. 다만 젊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김말순 여사의 대답에 기자들도 감동받았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말순 여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아서 지난 이틀을 돌아봤어요. 입국 거부당한 초라한 할머니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대우받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손자의 졸업식을 함께한 것이었어요. 민수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김말순 여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1등석이었어요. 콜린 장군의 배려였습니다. 할머니, 언제든 미국에 오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콜린 장군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콜린. 50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니 정말 좋았어요. 김말순 여사도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말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말순 여사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감동을 주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한 선행이 50여 년 후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언제든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말순 여사를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희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다들 과하게 떠드는 거지. 김말순 여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날 밤 김말순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악몽 대신 콜린 장군과의 재회와 손자의 졸업식이 꿈에 나타났어요. 며칠 후 미국 의회에서 정말로 명예 시민권 수여식을 하겠다는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이번에도 기꺼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순님,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입국 거부당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분이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손주의 졸업식장 한켠에 조용히 앉아 미소만 지었죠. 미국 전역을 멈추게 한 그 노인.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전쟁 속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대한민국 육군 소령 김말순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지만 그날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영웅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